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2022년 공군력 발전 세미나를 통해 중국과 일본을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우리 한국은 2040년에서 2050년대까지 독자 개발을 통해 확보된 6세대 전투기 그리고 블록4 이상의 성능을 가진 60대 F-35A 스텔스 전투기, 한국형 항공모함 CVX에서 운용되기 위한 F-35B 스텔스 함재 전투기, 그리고 무려 300대가 넘는 KF-21 보라매 전투기와 보라매를 도와 요무인 복합 전투를 수행할 쿠스-X 무인기 30대에서 50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이 2022년 공군력 발전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군에서는 KF-21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6세대 차세대 전투기 혹은 후속 기종인 KF-XX 개발로 넘어가려는 언급까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아직 우리 한국 공군보다 더욱 강력한 항공 자위대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도 예의주시할 만한 내용이고, 특히 최근 미국에게 극대노하며 우리 한국에게도 연일 강도 높은 경고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더욱 난리를 칠 만한 일인데요. 그동안 우리에게 특히 위협으로 여겨져 온 것은 2020년에만 해도 2187기가 넘는 전술기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이를 더욱 능가하는 규모의 공군 전력을 갖추고 있을 중국 공군의 양적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에서도 드디어 중국 공군에 비해 질적 우위에서 뒤지지 않음은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룰 것임을 발표했는데요. 2021년 10월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앞으로 우리 공군의 전술기 예상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질문에 국방대와 공군 내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공군 자체적으로는 향후 전술기 적정 대수를 700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곧 420대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우리 공군의 전술기 숫자에 비해 괄목할 만한 양적 증강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구나 이를 위해 한국 공군은 무려 500대나 되는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김보현 예비역 준장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공군을 위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숫자의 KF-21을 운용해 중국 공군과의 양적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군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노후된 전투기의 퇴역이 시급하다는 것과 급격하게 증강되는 주변국의 공군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는 것인데요. 특히 지난 1월 11일에는 운용된 지 36년이나 지난 우리 공군의 KF-5E 제공호를 몰던 심정민 소령이 순직하면서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 공군이 보유한 노후 전투기를 빨리 도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0년 이후 발생한 공군 항공기 추락 사건 37건 중 51.4%에 이르는 19건을 차지하는 사례가 바로 이 F5 계열 전투기와 F4E 팬텀 계열의 전투기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에서는 지난 5월 4일 공군 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를 통해 노후되어 잦은 사고를 일으키는 F4 팬텀 계열의 전투기와 F5 계열의 전투기 기종의 전투기 퇴역을 최대 3년에서 5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공군에서는 FX 2차 도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0대 F-35A 전투기를 추가 확보하고 FA-50 전투기 20대를 추가 양산하는 한편 KF-21 보라매 전투기 20대 최초 양산 물량 등을 통해 60대의 전투기를 확보해 우리 공군의 노후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시기를 3년에서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적으로 상정해 정한 한국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량 430대는 중국이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시점에는 도저히 맞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져 왔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시 상황에서 중국 공군에 맞서 한국이 영공을 지킬 수 있으려면 한미 연합 4세대 이상급 전투기가 최소 1000대 이상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밀의 우리 공군의 전투기 수요를 알고 있는 공군 초대 KF-X 사업 지원 팀장을 맡았던 김보현 예비역 공군 중장은 KF-21은 1차 도입으로 120대 수준이 될 것이지만 이외에도 추가 도입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추가 도입이 무조건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21년 10월 열린 공군 본부 국정감사에서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한국 공군 전술기 적정 대수가 몇 대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0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보현 예비역 공군 중장이 KF-21의 최대 운용 수량을 500대로 잡은 것은 당장 한국 공군이 신규 도입할 수 있는 기체가 F-35와 KF-21 밖에 없는데 F-35의 경우 미 의회에서 한국의 최대 130대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도입하려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공군 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는 노후된 F4, F5, KF-5 전투기 등을 대신해 공대공 버전의 KF-21 블록 1을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총 60대, 2차로 공대지 공격도 가능한
KF-21 블록 2를 2028년에서 2030년에 걸쳐 총 60대까지 도입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2039년이 되면 KF-21의 도입 대수는 300대까지는 도달할 것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 공군력 발전 세미나를 통해 현재 KF-16V로 개량되고 있는 KF-16 전투기 또한 KF-21 성능 개량형의 추가 양산을 통해 메꿀 계획을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에서는 원래 140대의 KF-16CD 블록 50, 51을 양산해냈고 F-16CD 블록 30, 32의 경우에는 KF-P 사업보다 빠른 피스 브릿지 사업을 통해 더 빠른 시기인 1987년에 40대를 직도입해 현재는 F-16 PBU 버전으로 개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합해 180대의 F-16 계열 전투기를 도입한 셈이죠. 현재는 F-16 계열 기체들이 사고로 인해 일부를 잃는 바람에 167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원래 운용하고 있던 F-16 계열 기체의 숫자는 모두 합해 180대인 셈입니다. 원래 양산하기로 했던 KF-21 120대에 F-16 계열 전투기들을 대체하는 KF-21의 성능 개량형이 합쳐지면 모두 300대의 KF-21 전투기가 운용되는 셈인데요.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KF-21 전투기의 새로운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40년까지 3단계에서 바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 현대 간 고속 데이터 링크, 전파 흡수 물질 추가를 통해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내부 무장창의 신설이나 외부 센서의 내장 등은 보이지 않기에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4단계에서는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바로 6세대 전투기로 점프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요. 2041년부터는 AI 기반 6세대 유무인 전투기로 KF-21을 개발시켜 나갈 것은 물론 내부 무장창을 통해 완전한 스텔스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 2022년 공군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는 공개되었습니다. 동시에 국산 엔진의 개발과 함께 정보 융합 기능의 향상 또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따르면 2041년부터 2049년까지 도태되는 F-15K 전투기를 6세대 전투기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 6세대 전투기를 KF-21의 개량을 통해 갖춘다는 것이 우리 공군의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6세대 전투기의 개념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심이 될 것으로 발표된 데 따라 한국형 무인 전투기인 쿠스X 또한 30대에서 50대까지 확보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미래에 한국 공군이 6세대 전투기를 몇 대까지 운용할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래 전장에서 우리 공군은 하이급 전투기를 최소한 120대에서 150대까지는 운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F-15K를 2041년부터 대체할 것으로 알려진 KF-21 기반 6세대 전투기가 150대까지 배치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도 F-35A 스텔스 전투기 60대는 운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블록 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전투 능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군이 5세대 전투기 개량인 블록 3를 건너뛰고 바로 6세대 전투기로 KF-21을 발전시킬 것이라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아마도 현재 KF-21의 체급이나 형태를 기반으로 5세대급 제공 전투기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고 개량하는 것이 난이도가 높다는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5.5세대에서 6세대급에 달하는 성능을 포함한 훨씬 강력한 KF-21을 개발하는 것은 말이 개량이지 사실상 새로운 신예기를 개발하는 것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군에서는 과거 FA-18 레거시 호넷을 개량해 같은 형태를 공유하지만 더욱 체급이 커지고 성능이 강화된 FA-18 EF 슈퍼 호넷이 탄생한 것처럼 KF-21 또한 유사한 설계와 부품을 공유하지만 체급도 훨씬 커지고 많은 부분에서 크게 달라져 훨씬 발전된 성능을 발휘하는 KF-21 슈퍼 보라매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FA-50 블록 20 전투기 또한 당장 공군 전력의 증강이 시급한 우리 공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듯한데요. FA-50 블록 20 전투기는 A4 레이더 축소 버전의 장착,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여러 장거리 공대지 무장의 통합이 고려되고 있어 4.5세대급 전투기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FA-50의 성능 개량이 KF-21이 양산되기 이전 시급한 공군의 전술기 부족 문제와 노후된 전투기 대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 해도 우리 공군의 전술기 숫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공군 전력 증강의 큰 걸림돌이라 알려지고 있는 430대 전술기라는 전술기 숫자는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최소 이 정도 숫자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2015년 당시 키다의 우리 공군의 전술기 소요를 요청해야 했지만 당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어떤 정치적 사건에 의해 행정부 및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기에 전술기 숫자의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세적 방어 전선에 머물렀던 작게 5027의 전술기 숫자가 그대로 새로운 작게 501호에 반영되며
지금과 같은 부족한 전술기, 운용 숫자가 지시되어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주변 정세를 따질 경우 작게를 재검토해야 하고, 현재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신 것처럼 중국과 일본 등 많은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작계에 따라 한국이 운용하게 될 공군 전술기 숫자는 더욱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아니 그래야 한다 주장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